네, 지난해 말 인천에서 11살 소녀가 맨발로 탈출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발견 당시 16kg 남짓, 4, 5살밖에 안 된 체구에 갈비뼈엔 금까지 간 상태였는데요. 정부가 급하게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석 달 사이 벌써 10명의 실종 아동이 학대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제서야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나왔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황대영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의 대책이 나왔는데 그 핵심 골자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핵심은 이제 예방과 조기 발견입니다. 아동을 신속하게 격리를 한다든지 사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찾아야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학대 아동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 대책을 한번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가 발견율 자체가 좀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발견율이 1.3명. 네. 그런데 미국은 9명에 다른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아, 1.3명 대 9명 정말 현저한 차이인데 그럼 이런 학대 아동의 발견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가 있을까요? 정부가 먼저 내놓은 대책은 일단 학대 발굴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시 가동하는 건데요.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분만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안 된 영아들, 그리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라든가 미취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겠다는 건데 일단 매뉴얼부터 좀 보완을 해서 상반기 내로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학교에 오지 않으면 찾아간다 이런 정도로는 좀 찾기 어려운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학대 신고 의무자는 10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각지대는 계속 존재를 하는 게 문제인 건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빅데이터 활용을 좀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의 진료 정보라던가 아이는 있는데 양육식당을 신청하지 않는 그 가정이 있다던가 네. 전기나 물이 끊어진 집이 있다던가 이런 집은 아동학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가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 그 발굴 가동 시스템은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당장은 아니고요. 올해는 먼저 일단 어떤 좀 가해자들의 특성이 뭔가, 어떤 변수를 빅데이터로 찾았을 때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나 이런 연구를 먼저 좀 진행을 한 다음에 내년 초쯤에 시범 사업을 하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확실한 대책은 나와야겠지만 매일매일 학대당하고 사는 아이들에겐 한시가 급할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아이들이 학대되는 사례를 좀 보면 꼭 이런 취약계층에서만 발견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부모와 아동 간의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서 아동 학대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부모들의 직업이나 취업의 문제 그리고 거주의 불안정성 이런 등등의 문제로 빅데이터 요소 안에 들어있지 않은 아동들이 아동 학대를 당할 경우에는 여전히 위기 상황에서 그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말하자면 이제 취약계층을 좀 넘어서서 대다수의 모든 부모들에게서부터 이런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네. 후 대책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신데 그럼 예방책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렇죠. 그 예방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먼저 지난해 사건 가해자 통계를 보면요. 80%가 부모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도 생애 주기별로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맞췄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또 군대에서는 또 전문 교육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의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보건소, 산부인과 이런 모든 과정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를 하겠다 이런 네. 방침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부모 교육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걸 사람들이 과연 주의 깊게 들을까 그게 또 걱정이거든요. 그게 문제잖아요. 네. 네. 이것도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죠. 예. 정작 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 이 교육에서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그런 이제 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 집단을 잘 발굴해서 이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그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인지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작 들을 사람은 안 들으면 이게 페널티가 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인 그런 상황이라서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전문가들은 또 이런 교육을 집단적으로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주기적으로 방문을 계속해서 그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도움을 그때그때 줘야 된다. 이런 지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지금 저희 나라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학대 전담 기관이 지역에 한 55개 정도, 55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한 2곳 정도를 더 짓겠다 이런 그 대책을 내놨고요. 네.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100명을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센터별로 한 2명 정도 인력을 추가해주겠다. 뭐 이런 대책 정도가 지금 나온 상태죠. 센터별로 2명이면 사실 숫자로는 많은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이 예.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가량비가 오는 그런 수준인 거죠. 신고 건수도 많이 늘었고 또 떨어지고 있는 그 일제 조사도 엄청나게 많은데 상담원 숫자는 그대로인 상황인 거고 2명 정도 더 넣어준다고 해도 사실 지금 업무도 너무나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동이 한 90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면 전문 상담원 분들은 513분 정도가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원 한 분이 아동 1만 8천 명 정도를 담당하고 계신 거죠. 오. 참고로 아동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상담원 숫자가 2013년 기준으로 4,9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10배요. 아까 1.3명 대 9명이 발견율의 차이였는데 사실 10배가 차이가 나니까 이해가 될 법도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시설의 운영비도 좀 문제인데요. 이게 여기 쓰겠다고 한 돈이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이라는 데서 나오거든요. 예. 이 기금에서 돈을 쓰는 문제도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이것조차도 미지수인 상황이고 이번 대책에서 특별히 보건복지부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한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대책과 예방책들 하나하나 짚어봐 주셨는데 이번 대책들 나온 거 보시면서 황 기자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가요? 일단 국가가 먼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나선 사례이긴 하니까요. 우선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얼마나 갈 길이 먼지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일단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네. 쓰지 않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거든요. 투자를 확실히 늘려야겠고요. 이런 그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사실 30년 전부터 전문가들에게서 이미 있어 왔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뭐 아이는 혼자 큰다고들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만드는데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꼭 들어가지고 더 좋은 대책을 만들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만우절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이것만큼은 좀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수고하셨습니다.